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인트로 부분에서 제 설명 짤막하게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영상을 1탄, 2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청년 후계농 영농정책 지원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에 뭐 어디서 자료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자료 같은 거는 또 어디서 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1탄으로 이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 같은 거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류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점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영상을 지원사업 시행 지침 이 문서를 제가 거의 다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영상이 4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 영상들 같은 거 다 보니까 뭐 15분? 10분, 15분? 이 정도 시간 텀이 있는데 30분이 넘어가니까 이거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보겠다 싶어서 뭐 이것도 누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 카메라를 켜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도 이 사업 지침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 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청년 후계농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이 사업에 관련된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PDF를 열게 되시면 이런 첫째 화면이 뜨는데요. 그래서 모든 문서가 그렇듯이 일단 목차가 있죠. 목차 쭉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업의 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고 발음이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후계농에서 청년이란 글자를 보면 알다시피 청년이라는 그 나이 범위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사를 종사하시는 분 혹은 저처럼 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되어서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등본을 첨부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등본에서의 주소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한 곳에 일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을 먼저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아직 연고 없는 지역에서 새로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민등록증 상에 거기에 주소지가 이렇게 찍히도록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기가 영농 기반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외고요. 이 밑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자도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자와 회사 이 두 가지 모두
예정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합격을 하고 사업체를 그만둘 의향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거기 서식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회사도 퇴직할 예정인 자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인 세대 그리고 부모님이 합쳐서 이 금액을 초과를 하면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민원역이요. 그래서 개인 민원에 해당이 되겠죠? 개인 민원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확인에 가면은 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납부 확인서를 클릭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카카오톡 간편 인증 이런 걸로 인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한번 인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증이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납부 확인용이고 아까쯤에 서류에서 보다시피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신청 영어를 11월로 하셔가지고 이걸 발행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사업의 가장 메리트 있는 지원이 바로 1년차 때 월 100만원, 2년차 때 90만원, 3년차 때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겠죠. 저도 이제 아예 예정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생활하는데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겠구나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시는 거랑 확실히 다를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연도 12월 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독립경영체,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만약에 제가 22년도에 선정이 됐다면 22년도 12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4월에 최종 선정이 됐다. 일단 서류만 됐다 하면 땅을 계속 알아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저처럼 완전 개척하러 간 아예 생판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한테는 정말 저한테 부족한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미친듯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만족하는 땅을 구매를 하고 경영체까지 받게 됐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나중에 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정이 되게 되면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 나머지 병행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업 대상자는 의무 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병행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하지만 농산물에 관련된 사업은 아까 지원사항에도 있다시피 농산물 관련된 사업은 병행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외 상황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시군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해당 청산농의 장목 영농 상황을 고려해서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1에서 3개월은 허용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및 대학을 가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야간 대학이라든지 주간 과정, 월 60시간 미만 과정을 수료하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별표 3번에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면 평가를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가지고 사업 계획서도 이거와 이거 이렇게 대응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모자란 부분을 열심히 채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다 사업계획서에서 판단이 될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였는가, 이게 농업계에 닿았을 때 10점이죠. 근데 이거와 대응하는 똑같은 상응하는 조건이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내용이랑 상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시간 이상이면은 10점, 농업계를 나온 것과 같은 동급의 취급을 한다, 이만큼의 점수를 똑같이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시간 이상을 채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또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교육인 포탈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육을 원하시는 교육, 관심 있는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수증이 발급이 돼요. 첨부를 하시면은 10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고,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보유 기준 또 10점이 있네요. 그래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뉘어지고 5점에 상응하는 자격증들, 그리고 3점, 그 다음 1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내가 취득한 자격증을 어떤 것인지 어디서 발급되는지 확인하신 다음 PDF로 이제 사본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면은 점수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서 나와 있는 이 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에 대해서 3개 이상이면 상, 2개 중, 1개면 하, 이렇게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또 나와 있는데요. 영농예정자 가점 항목은 최대 3점까지 부여가 되는데, 독립경영예정자다 하면 1점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상자, 경진대회 수상자, 농산업 분야 실무 경험이 있으시면 이거 관련 증빙사료를 또 첨부하시면 3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독립경영 1에서 3년차인 경우에는 수상실적, 경영장부 기록, 정책 참여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청 첨부 서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그릭스에 신청한다고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쭉 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첨부 서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정 신청서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영농 계획서는 2탄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4번 가족관계 증명서,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자료 만들어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에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가지고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으러 왔다, 청년 후계농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첨부할 서류다 하면은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인지 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서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첨부하는 거니까 각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년 흑개너 사업 지침을 PDF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목록을 살펴보면서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 사업을 받았을 때 영농을 유지하면서 어떤 것들이 병행하면 안 되는 것들인지 제재사항이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서면평가 항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류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 건강보험료 납부 이 부분까지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거 신청하기 전에 이런 병행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가지고 저처럼 예정자인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자금적으로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주어지지만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제재사항들, 의무사항들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탄으로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